안녕 여러분. 오늘 일요일입니다.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잘 쉬고 있겠죠? 요즘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게 문화에 대한 건데 아마 지금쯤 일요일 이 시간쯤이면 뭐 집에서 TV 보는 사람들 바로 대중매체를 이용하고 있는 시간이겠네요. 지난주에 영상 2개 올린 거 여러분들 많이 잘 봤고요. 수업할 때도 확실히 도움이 됐는데 활동으로 그 문화의 특성하고 오늘 선생님이 이제 드디어 카메라 홀더를 딱 설치를 해서 지금 양손이 자유로워졌는데 괜찮나요 여러분? 화면이 잘 보이죠 책이? 자, 이 문화의 특징하고 문화의 속성, 그 다음에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이제 실습으로 선생님이 이야기 카드로 만들어서 그 사례를 읽고 그게 어떤 문화의 특징을 설명한 글인지 또는 어떤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사례인지 이렇게 찾아 쓰는, 각자 답지를 들고 다니면서 찾아 쓰는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어려워했어요. 일반에서 수업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해서 오늘 영상은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하고, 그래야 다른 반들이 다음 주 이제 내일부터 수업할 때 좀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과서 148쪽을 보면은 요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하트 표시를 이제 한동안 뭐 이런 거 했었죠. 이런 손 하트. 근데 요즘은 간단하게 이렇게 손가락 하트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손가락 모양이 하트를 의미하는데 서양에서는 이제 돈 셀 때 이렇게 센다고 해서 돈을 세는 손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돈을 의미하기도 한다. 근데 요거 우리나라도 최근의 일이죠. 최근 이렇게 하는 거, 하트 모양이라고 표현하는 건 최근에 일부 연예인들 때문에 퍼지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아 하트다 라고 생각하는 거 문화의 공유성 사례죠. 문화의 공유성 사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공유성이란 그 사회 구성원이 공통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 만약에 우리가 미국 사람이라면 이런 표시를 했을 때 돈을 떠올리겠죠. 물론 이제 공유성뿐만 아니라 학습성의 의미도 조금 있기는 해요. 학습성의 의미도 조금 있긴 한데 누구나 이걸 딱 봤을 때 하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문화의 속성 중에 공유성에 가장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 책에 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성년식이 거의 사라졌다가 요즘에는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여,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 숨은 그림 찾기 하는 OX 문제 풀이 활동을 할 때 이거 몰라서 질문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알고 보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전번 영상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교과서는 본문만 읽으면 안 되고요. 이런 밑에 자료, 그 다음 그림 밑에 있는 이런 설명, 사진 밑에 있는 설명 이런 거 꼼꼼히 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 그리고 and 부부의 날로 정하고 있어요. 어쨌든 셋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여 축하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였던 사람을 이제 어른으로 너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야. 이제 당당한 네 인생의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나이에 이제 나이가 됐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성년의 날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년식이라는 게 따로 없지만 어쨌든 성년의 날을 지정해서 축하를 해주고 있다. 네, 미얀마에서는 이런 성년식을 하고 멕시코에선 이런 성년식을 한다. 자, 성년식 자체가 다 있다는 거, 성인의 날로 지정해 놓고 뭐 축하를 하든 성년식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아이를 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는 문화의 뭘까요? 보편성이죠. 보편성. 그런데 성년식의 구체적인 양상은 나라마다 다르다. 자, 요것을 문화의 특수성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예요. 요거는. 자, 그 다음 또 다른 사례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 문제 교과서 다 푸른 반도 있고 아직 못 푸른 반도 있는데 옛날에 간식을 먹자고 하면 떡볶이를 떠올렸다. 공유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릴 때 부모님이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다. 요거 학습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떡볶이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간식으로 발달한 이유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가 벼농사 위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벼농사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떡볶이도 즐겨 먹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거는 지금 전체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떡볶이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와 다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요 전체성이었죠. 자, 그 다음에 떡볶이 조리법은 뭐 옛날부터 쭉 이어져, 전승이라는 것은 전에서 계승되어 왔다라는 건데, 그래서 수많은 떡볶이 조리법이 많고, 오늘날의 떡볶이 조리법은 옛날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의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거, 요거 문화의 축적성에 해당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도 방송 출연을 해서 변동성과 관련해서 어떤 한마디를 한다라고 한다면, 자, 뭐 많이 있겠죠. 옛날에는 뭐 간장 양념으로 떡볶이를 한다든지 고추장 양념 떡볶이를 한다든지 하는데, 요즘은 서구적으로 입맛이 많이 바뀌어서 떡볶이에 치즈를 넣는다든지, 또는 뭐 크림 소스를 많이 넣어서 까르보나라처럼 한다든지, 뭐 서양 요리에 까르보나라 파스타가 있듯이 그 파스타 대신 우리나라에선 떡볶이를 떡볶이 떡을 넣고 요리하는 거, 이런 거 메뉴 많이 있죠. 자, 그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보시면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에 요런 그림이 있는데, 요거 아주 재밌는 사례, 우리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비판적으로 봐야 됩니다. 19세기면, 자, 19세기면 여러분들 세기라는 거 알아요? 세기? 세기는 100년을 한 단위로 하는데요. 1년부터 100년까지를 1세기, 2년부터란다. 101년부터 200년까지를 2세기, 이렇게 세기를 또 영어 century의 약자를 써서 C라고 하는데, 그래서 2세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19세기라면 1801년부터 1900년까지를 19세기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세기라고 부르는 게 그 100년 단위 제일 큰 수 100을 세기로 번호를 붙이니까 19세기 하면은 연대로 따지면 하나 빼서 180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잡지에 어떤 그림이 실렸다라고 하는데, 자, 요거 보면 요 만화를 자세히 보시면 요게 이제 미국 국기를 상징하는 요런 모자 모양이 있죠, 디자인이. 자, 요런 뭐 빨간 줄무늬 이런 거 보통 미국을 상징하는 그림 표현이죠. 그죠? 자, 이 사람이 서양인이, 미국인이 흑인들을 잔뜩 짐처럼 등짝에 싣고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헉헉대면서 산등성이를 오르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림의 제목은 백인의 짐이라고 해요. 미국 잡지에 실린 이 그림에서는 바로 백인이 식민지인을 짊어지고, 자, 여기가 문명이라고 하는데, civilization이라고 돼 있어요. 문명화된 사회로 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민지, 즉 미국을 비롯한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들을 식민지로 지배했기 때문에 이 바구니 안에 이제 그런 주로 유색인종들, 그들이 식민 지배했던 유색인종들이 지금 타고 있는데, 백인이 식민지인을 짊어지고 문명이라고 표시된 곳을 향해 가고 있고, 마치, 자, 제목이 백인의 짐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들이, 즉 백인들이 이 식민지 유색인종들을 책임지고 자기가 짐으로 짊어지고 이들을 문명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고생하며 데리고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것은 상당히 식민지배하는 나라 입장에서의 식민사관에 의한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치 이들이 너무 미개해서 백인들이 이들을 식민지배한 것은 자기네 뭐 이익을 위해서 이제 식민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을 하고 말을 했냐면,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미개했던 너희들을 문명화 시켜주는 것이다.
너희들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마치 이들의 짐을 떠안고 엄청 무슨 중요한 일을 하는 듯이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 즉 백인들, 서양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문명이나 문화는 앞선 것이고 그들이 식민 지배했던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나라들의 문화는 굉장히 열등하고 미개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비판받아야 마땅할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뭐 이렇게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짐으로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서 니들이 이렇게 해야 돼, 니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라고 하면서 강요하게 되면 이제 그게 뭐가 될까요? 문화 제국주의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사고방식,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를 식민지배 했을 때 바로 이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 요거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아이언맨. 아이언맨 뿐만이 아니라 사실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서양 영화에서 종종 동양에 대한 고정된 시선을 찾을 수 있다. 아이언맨의 주인공, 아이언맨 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그 히어로물들 있죠. 어벤져스 시리즈든 뭐든 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좀 전 세계에 이 영화를 배급하기 위해서 조금 눈치를 보느라고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캐스팅하는 과정에서는 뭐 흑인도 주인공에 등장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나라 사람,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병헌이죠. 우리나라 사람, 즉 동양인들도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주인공은 대체로 인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사건은 뭐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또는 우리 한반도에 뭐 때로는 북한도 언급이 되기도 하죠. 사건이 꼭 터지는 곳은 이런 아시아나 뭐 또는 중동 지방, 아랍인을 연상하게 하는 뭐 이런 지역에서 이제 뭐 전 세계의 어떤 공공의 적이 등장한다든지 사건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나쁜 사람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미국 사람 영웅이 그것을 항상 구해내는, 그래서 미국을 구할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구하는 이런 이제 프레임을 항상 갖고 고정적으로 갖고 영화를 만든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이병헌도 캐스팅이 돼서 헐리우드에 진출했다 이렇게 크게 나오긴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병헌 같은 이런 우리나라의 대배우가 뭐 미국에 진출했다 굉장한 일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영화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사람이 흔히 나오는 어떤 그런 영웅, 미국인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영웅의 역할이 아니라 또는 국적은 다르더라도 어쨌든 영웅 역할이 아니라 항상 악역이라는 거. 악역. 우리나라에서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헐리우드 영화를 같이 찍은 배우들 중에 좋은 역할을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악역으로 등장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서양 영화에서 흔히 보여주는 동양에 대한 고정된 시선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문화를 즐기더라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즐기긴 즐기되, 영화는 영화로서 즐기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것까지도 비판적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 정말 똑똑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런 의식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할렐레 팔렐레 좋아하기만 하면 좀 의식이 떨어지는 사람인 거죠. 네. 여러분들도 이제 어린아이 마음이나 그런 이제 그 어린이의 눈으로 봤던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성장을 했으니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나를 둘러싼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늘 접하는 대중문화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원작 만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미국을 대표하는 아이언맨은 도덕적이며 선하지만 중국이나 아랍으로 대표되는 동양은 항상 테러를 일으키는 악한 세력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이러한 서양의 동양에 대한 이런 편견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오리엔탈리즘. 그러니까 동양 애들은 서양보다 문화도 뒤떨어지고 뭔가 테러 많이 하고 문제가 많고
민주화가 덜 됐고 미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관점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 오리엔탈이란 말 자체를 우리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걸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도 안 좋은 관점, 긍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편견 자체를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뭐 인테리어를 하든 어떤 패션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약간 동양적인 느낌이 난다라고 그래서 오리엔탈 스타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이 어감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오리엔탈이라든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자체가 서양 사람 중심에서 동양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표현이에요. 근데 동양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문화를 오리엔탈 문화라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자문화 중심주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서양은 항상 정상적이고 문명화되어 있는데 동양은 그들 눈에 보기엔 이상하고 미개하며 부도덕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항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식민지배는 끝났고 제국주의도 막은 내렸지만 여전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화나 소설, 뮤지컬이나 예술작품에서 이런 동양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디어 모니터링 보고서를 쓰는 활동을 할 텐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어떤 영화를 내가 봤는데 그 안에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다. 내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그 속에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내가 어떤 예능 프로를 봤는데 이건 내가 좀 생각하기에 문제점이다. 뭐 예를 들면 심하게 비속어를 계속 쓴다든지 또는 어떤 성적 차별 또는 연령별 차별 또는 지역별 차별 또는 인종적 차별 이런 것들이 드러난 어떤 발언이 있었다. 라든지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자 어쨌든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것도 역시 자문화 중심주의 사례라는 거. 자 그다음 자 교과서의 사례만 봐도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네요. 자 각국의 문화에는 까닭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 문화의 상대성이죠. 문화의 상대성 이거 다 설명했던 건데 자 티베트에는 조장이라는 장르 목소리 왜 이래 조장이라는 장례 풍습이 있는데 요거 세조자죠. 세조자 새를 이용한 장례를 치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독수리가 사람의 살점을 뜯어먹게 하고 살점을 다 뜯기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뼈만 갈아서 그걸 또 다시 독수리에게 먹이는 이런 방식인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너무 끔찍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보면 딱 봐도 어때요? 높은 산간 지역인 거 이렇게 드러나죠, 그죠? 이래서 어떤 이런 주술적인 어떤 의미를 담은 이런 어떤 것도 설치를 해두고 선생님도 옛날에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높은 절벽에다 이렇게 시신을 매달아 놓더라고요. 나무에다 이렇게 짜가지고 얼기설기. 그럼 이제 새들이 막 와가지고 쪼는 거죠. 자, 어쨌든 굉장히 시신을 모욕하는 일이 아니냐, 너무 야만적인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문화 상대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다. 왜냐하면 티베트는 굉장히 차고 건조한 기후를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땅에 묻으면 시신이 오랫동안 썩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요.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너무 오래 남으니까 그거야말로 도리어 죽은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실 수 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도리어 독수리라고 하는 새는 굉장히 영험한 새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독수리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하늘로 돌려보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수리가 죽은 사람의 살점을 뜯어먹게 하고 또 그 유골을 먹는 것 자체가 이 죽은 영혼을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독수리 늘 하늘을 나는 새니까 특별한 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티베트에선 이런 장례 문화가 있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경덕 씨라는 분이 쓴 어느 외계인의 인류학 보고서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건데, 이 구절, 이 글귀에서 알 수 있는 문화 이해 태도는, 자, 이분은 이 책에서 티베트의 조장을 문화의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문화의 상대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인도의 겐지스 강도 나왔는데 여기도 역시 화장이 덜 된 시신까지 강가에 떠내려 보냅니다. 인도인들에게는 겐지스 강이 가장 특히 인도의 종교가 민족 종교가 힌두교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인도의 겐지스 강은 아주 성스러운 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몸을 담그고 겐지스 강의 물을 이렇게 몸에 끼얹으면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의 종교 특성상 겐지스 강에 그 몸을 담그는 것 자체, 그리고 죽은 뒤에 시신도 겐지스 강에 띄우는 자체가 일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어떤 힌두교의 특성을 이해하면 겐지스 강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행동을 이해하기 쉬워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문화의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거죠. 만약에 이런 사례글이 나와 있고 이건 너무 지저분하다, 환경오염에 문제가 된다라고 봤다면 상대주의적 입장이 아니라 자문화 중심주의 입장에서 파악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두 개의 사례는 알고 보면 이해가 된다. 모든 문화에는 까닭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문화 상대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중국의 전족, 여성의 발을 작게 하기 위해서 헝겊으로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칭칭 동여맨 것은 중국의 전통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중국의 아이고, 안 보이네요, 카메라에. 예. 중국의 전통인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비인권적이다라고 하여 이제 법적으로 금지됐긴 했는데 과거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 자, 이것은 옛날엔 중국이 이랬으니까 참 독특한 문화일세. 이런 것도 있었네. 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문화까지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존중할 수는 없다. 이것은 문화 상대주의로 받아들일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회사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속해 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회식을 갔는데 삼겹살집을 이제 가급적 한번 갔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친구가 전혀 못 먹어서 그때까지도 왜 그런지 몰랐다가 이슬람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부터는 삼겹살집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와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을 배려한 태도죠. 배려한 태도. 따라서 이것은 어떤 문화든 독특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문화의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본 태도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문화와 종교를 이해해준 회사 동료들 덕분에 회사에 오래오래 근무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중동 지역과도 거래를 해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직원이니까 중동 지역의 어떤 일을 하러 갈 때는 항상 파견이 되었겠죠, 이 사람이. 그래서 회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자, 이것은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 하나만 봐도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한 사회에 굉장히 그 건강한 문화 의식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OX 문제에서도 여전히 헷갈리는 사람 있던데, 자, 이제 문화의 특징과 문화를 바라보는 이해 태도,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요거 다 끝냈고요. 자, 대중매체의 4가지. 신문, 잡지는 문자와 사진, 라디오는 소리죠, 당연히. TV는 소리와 영상.
인터넷과 스마트폰, 요거 뭡니까? 뉴미디어죠? 뉴미디어. 쌍방향 전달. 그 다음에 누가 정보의 생산자고 누가 소비자인지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요거 딱 이렇게 비교해보면, 선생님이 갖고 있는 책은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자, 전통적 매체 즉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거는 정보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요. 예를 들어 9시 뉴스를 한다. 9시 딱 정해져 있죠. 동시에 무언가를 하죠. 내가 채널을 틀어서 볼 수 있고 안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송출은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송출하는 것은. 그 다음에 다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채널 몇 시에 하는 거 보면 다 똑같이 가죠. 그러나 뉴미디어는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꼭 동시에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비동시적이고 정보의 내용은 너무나 다양하다. 요즘 1인 방송 뭐 너무 많죠. 여학생들 제일 많이 보는 거 뭔가요? 메이크업 하는 건가요? 남학생들 게임 방송 많이 보죠. 너무 많이 보지 마라.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넘기다 보니 요 얘기 해야 되네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요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 영화를 못 봤어요. 사실 이제 IPTV로 봐야 되는데 우리 대중의 힘으로 만들어진 영화 귀향, 요거 위안부 이야기를 다룬 소재죠. 하루 날 잡아서 눈 퉁퉁 부을 거 상관없는 그런 날 하루를 잡아서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일과 중에는 못 보고 방학 때를 이용해서 보려고 했는데 지난 겨울방학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넘어갔어요.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또 나온 영화 있죠. 세월호를 다룬 영화 눈꺼풀? 네, 이것도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아주 대중성 있고 상업성이 짙은 그런 영화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런 영화도 보세요. 네. 그래야 의식 있고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을 할 건데 요걸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모둠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내일 수업 들은 바는 내일까지 좀 해오시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요 활동을 좀 할 건데 미디어 모니터링 보고서 교과서에 여기를 참고로 읽어보면 요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선생님이 그 전번에 OX 문제에도 냈듯이 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그 드라마에 보면 물론 이제 주인공 여주 남주의 알콩달콩한 이야기가 이제 주된 스토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에만 빠져서 본다면 이제 대중 문화를 제공하는 즉 다시 말하면 그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그 상업적이고 오락적인 그런 부분에만 여러분들이 낚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드라마 속에 담긴 여러 다양한 메시지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요즘 그 드라마를 눈여겨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거기 보면 직장 내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나 위치에 대한 것이 너무나 현실하고 똑같게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면 여자 어른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제 우리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조금 회사들하고 좀 다른 면이 많이 있긴 합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상당히 그래도 다른 조직에 비해서 굉장히 수평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회사가 나오죠. 회사에 보면 항상 회식 자리에서 여성은 고기를 잘라주는 역할, 그 다음 남자 직원들이 부르면 옆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는 역할, 노래방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성희롱, 성추행에 늘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피해 입장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미투 열풍도 굉장히 지금 거세게 불고 있는데 그런 것의 영향이지 않나 싶어요. 요즘 그 드라마가 나오는 것도. 근데 그 드라마의 인터넷의 기사에 보면 그 댓글들이 너무나 공감되는 그 직장 모습이 드러나 있다. 30대 직장 여성, 40대 직장 여성들이 너무 똑같이 나와서 소름 돋는다. 이런 댓글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지금 당장 개혁해야 될, 혁신해야 될 아주 그 골맛 터진 아주 나쁜, 아주 잘못된
그런 그 문화의 한 단면이에요. 이거 당장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도 대중문화가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획일적인 또는 상업적인 이런 그 부작용도 있지만 이런 드라마 한 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그래서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이런 대중문화의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중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어떤 사회를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것들을 다룬 영화, 드라마, 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화되고 더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선진국으로. 이건 역시 또 받아들이는 대중들의 몫이 한 몫을 합니다.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대중문화를 만들어서 전달을 했는데 그걸 즐기는 대중들이 아무 생각이 없으면 또 도로함이 타비로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래서 제도를 잘 만들고 또 대중문화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의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의도하고 그런 걸 목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걸 접하는 대중들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아주 똑똑한 눈으로 또 잘 즐기면서도 비판적 시각으로 잘 보고 판단을 해야 우리 사회가 진짜 좋은 쪽으로 변화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미니어 모니터링 보고서 활동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 지금 이 선생님 영상을 보고 나면 바로 TV를 보거나 또는 신문을 보거나 뭐 인터넷 방송 뭔가를 보거나 해서 이 속에 이런 그 문제점이 있다. 여기 보면은 심판을 소개할 때 남성은 그냥 무슨 심판이라고 하는데 여성은 땡땡땡 여자 심판이라고 꼭 해요. 같은 일을 하는데도 여성은 꾹꾹 굳이 여성을 붙여요. 이 말은 여잔데 여자라서 이런 걸 할 수 없을 텐데 여잔데 이런 거 하네? 라고 하는 여성을 동등한 입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열등한 존재라고 깔고 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쇼미더머니나 뭐 이런 거 즐겨봤었는데요. 거기도 보면 꼭 여성 래퍼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 래퍼는 래퍼라고 하는데 여성은 여성 래퍼라고. 그냥 래퍼는 래퍼지. 남자든 여자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성 래퍼를 여자 래퍼를 꼭 여성 래퍼라고 붙이는 사람들 다 남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속 깊이 남성 우월주의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도 우리가 다 바꿔나가야 되겠다. 자, 오늘 너무 선생님 오늘 흥분해서 말이 길었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